이제 우리 집에 일이 있어서 오전이 아니고 오후에 잠깐 오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했는데 그 주에 한 번 또 그런 일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불안함을 느낀단 말이죠. 예, 이렇게 시간 변동이 잦지 않아야 하고요. 횟수로 굳이 뭐 이렇게 얘기 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그 정도면 안정감이 있을 것 같고요. 시간 변동이 잦지 않아야 된다는 거에 좀 그래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야 된다는 거를 좀 생각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인 건데요. 요양 시간에 마스크, 손 씻기, 앞치마 착용, 그 다음에 음식 섭취 가능한 금지 등을 준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부분 다 잘하고 계신데요. 음식 섭취는 어르신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음식을 안 드셨는데 굳이 음식을 드셔야 된다고 요청하는 분이 또 계세요. 그러신 분은 약간의 거리를 두시고 지혜롭게 대처를 하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가능하면 코로나가 지금 요번 겨울에도 많이 극심한다고 하니까 항상 조심하셔서 코로나가 이렇게 전염되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양 서비스는 사회복지사의 욕구 조사에 기초한 개별 계획서에 근거해서 수급자에게 약속을 드린 후에 제공이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 이제 복지사들이 어르신들이 저희 쪽에 이제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오시잖아요. 그럼 먼저 욕구조사라는 걸 해요. 어르신이 어디가 아프시고, 뭐,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고, 어느 병원을 다니시고, 뭐, 불편 가족들이 어떻게 되시고, 주거 환경은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욕구조사에 기초해서 나는 이렇게 하니까 청소해주고, 말벗 해주고, 병원 동행해주고, 식사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요양사님들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려드리거든요. 그걸 알고 계시나요? 네. 네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어머니들이 그런 기초적인 그 서비스의 틀이 있고요. 그때 순간순간마다 또 어르신들의 욕구가 있으시죠? 그때마다 반응할 욕구. 그거에 따라서 또 어르신들한테 그때마다 오늘은 뭐 어머니께서 뭐 등이 아프셔가지고 좀 등을 두들겨 줄 수도 있고, 너무 어디 여기가 무릎이 아파서 파스를 붙여드릴 수도 있고, 이런 그날의 당일에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즉흥적인 욕구도 같이 포함해서 들어드려야 합니다. 네. 그리고 4-1은 어르신이 개별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고 가능한 어르신이 요청한 대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4-2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요양 서비스 진행 시 먼저 어떤 서비스를 할지 알려주신 후 제공해 주세요. 네. 예를 들면요. 어르신 지금 안방 청소해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들어와서 어르신 인사하고 안방 청소하는 게 아니고요. 들어와서 어르신 저 왔어요 하고 안부 좀 물으신 다음에 어르신 지금 제가 안방 청소해 드릴게요 하고 안방 청소하고요. 어르신 점심 식사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얘기하고 점심 식사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목욕할 때 막 먼저 물 끼얹지 말고요. 어르신 머리 감겨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간호사가 주사 놓을 때 지금 주사바늘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먼저 준비시키잖아요. 상대방을 얘기로서. 요양 서비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당황하지 않게,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60시간 이상 일을 하고 계시지요? 근데 60시간 미만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한 달에 저희 센터에서. 지금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 계시고 근무 시간이 60시간이 넘지 않아서 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4대 보험 혜택이 안 되고 일단 퇴직금 적립이 안 됩니다. 저희 센터에서. 그래서 요양사님들께서 좀 더 이롭게 하시려면은 한 센터에서 60시간 이상을 근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퇴직금 적립도 되고 4대 보험도 되고. 그런데 부득이하게 한 센터에서 60시간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르신들께 어르신 제가 60시간 주 3회만 하면 안 되고요. 좀 더 해야지 저한테 혜택이 와요. 이렇게 하고
어르신들께 직접적으로 얘기하셔서 그분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센터와 반드시 의논해 주시면 저희가 땜빵을 넣든 아니면 다른 일정을 넣든 가능한 한 선생님들께 맞춰서 또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건강검진에 대한 얘기인데요. 건강검진 올해 다 받으셨나요? 네, 잘하셨고요. 모든 요양보호사는 비사무직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회복지사 돌봄종사자들은 비사무직으로서 1년에 1회 의무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 나 올해 짝수라가지고 올해 짝수, 나 홀수 생년월일이라서 올해는 안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요양보호사는 정말 잘 모르는 요양보호사예요. 요양보호사는 무조건 1년에 1회 받아야 하고요. 그런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은 센터에서 1년에 한번 무료로 다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드리니까 저희 센터와 소통을 하신 다음에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실 위생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요양사님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 범위가 있어요. 우리 요양사님들이 어르신이 요청한다고 다 해줍니까? 다 해주는 분도 계시죠? 다 해주는 분 많이 봤어요. 정말 속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업무 양이 너무 많거나 너무 부당하게 얘기하는 것까지를 다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배우셨죠?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가 있어요. 네. 일단 어르신의 댁에 어느 부분을 저희가 책임있게 좀 해야 되는가를 보면은요, 어르신 댁의 방, 어르신 쓰시는 방, 거실, 화장실, 주방 청결, 냉장고 포함입니다.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좀 청결하게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항상 위생적으로 우리 요양사님이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어르신을 오랫동안 한 요양사가 케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진짜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굉장히 신뢰도 많이 받게 하시고 참 좋은 요양사님이세요. 관계 형성이 잘 돼 있으시고 또 어머니도 만족도가 높으시고 편안하시고 그러신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 한 어르신 가정의 청결 상태를 요양사가 민감하게 못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걸 조금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처하는 방법은 한 주의 마지막 날, 만약에 한 요양사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신다. 그러면 금요일 날 정도에 의도적으로 한 번 더 체크해 주세요. 냉장고 문 열어서 한 번 더 보시고 방 괜찮은지, 화장실, 주방 괜찮은지를 요양사님 스스로 금요일 날 정도에 한 번 더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평가를 받았을 때 평가단이 이제 어르신 댁으로 가거든요. 예, 그때 그 평가단들이 보는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르신의 신체 청결 상태를 또한 잘 관리해 주세요. 어떤 분은 목욕을 시켜드리고 어떤 분은 또 양치질 시켜드리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몸 청결을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첫 번째, 구강 상태를 좀 봐주시는데요. 혀, 치아, 잇몸, 틀니 등의 청결 상태를 좀 점검해 주세요. 조금 저희 어르신 중에서 한 분이 와상 환자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 집을 갈 때마다 좀 느끼는 거는 틀니를 차시고 식사를 하시는데 틀니가 늘 불결하다는 느낌이 늘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딱 볼 때 이제 그분도 오래 하신 분이었는데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느끼냐면, 그분이 약간 무슨 일이 있어서 빠졌을 때 다른 요양사님을 넣어봐요. 그럼 그분은 또 보는 거예요. 지저분한 걸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늘 좀 민감하게 봐야 됩니다. 저희가 위생적으로 청결한지. 이걸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예.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혀, 치아, 잇몸, 틀니 등의 청결 상태를 좀 잘 봐주시고요. 어르신의 피부 및 두발 청결 상태, 팔다리 각질 유무, 손발톱 등을 좀 해주시는데, 이런 거를 이제 이거는 어떻게 특별하게 서비스 요구가 있지 않아도 어르신을 좀 잘 봐야 됩니다. 네. 늘 어르신이 여기 방 옷에 뭐 묻혀있고,
그러고 있는데 옷을 한번 갈아입히고, 이거는 꼭 서비스 요청이 아니어도 좀 권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청결을 좀 도맡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서비스를 하다 보니 이게 안 되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네. 치매가 너무 심해가지고 거부증이 있으시다던가,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사항은 선생님들이 그 태그 찍으실 때 특이사항이 있으시잖아요. 그 특이사항에다가 반드시 한 줄 정도 기록을 좀 해주시면 그게 많이 감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의도적으로 어르신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태그를 찍으실 때 유의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 선생님들 보통 지금 다 3시간 서비스를 하시고 계신데요. 180분이 꼭 되도록 찍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일을 하시다가 너무 잘하고 계신데 174분 찍으시고 171분 찍으시고 이러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런 분들 150분 숫가로 인정됩니다. 180분으로 인정 안 됩니다. 좀 냉정하죠? 네. 냉정하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태그를, 이제 시간의 개념을 잘 못 보시다가 태그를 찍으셨는데 174분이 나왔어요. 그러면 몇 분 기다려주세요. 그거 종료하지 마시고 취소하시고 조금 어머니랑 조금 얘기 한마디, 두마디 더 하시다가 한 5분 있다 더 찍어주시면 숫자가 이렇게 반영이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고요. 178분, 179분 이렇게 찍으신 분도 계세요.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단에서 5분까지는 구제가 됩니다, 선생님들. 그러니까 180분 일을 하시는 게 기준인데 175분까지 5분 정도 모자른 거는 사실 구제가 되는데요. 이거를 악용하는 분들이 계셔요. 반드시 180분 일하셔도 되는데 그 1, 2분을 못 잡으셔가지고 178분, 177분, 179분을 늘 찍는 분이 계세요. 그거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구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과거에 몇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 되시고요. 반드시 이거는 구제책이에요. 위원장님들이 일을 하시다가 자칫해서 한두 번 정도 실수하실 때 구제하는 구제책이지 그거를 악용하면 안 되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181분, 182분 정도가 가장 안전하니까 그렇게 태그를 좀 찍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종료 태그를 찍으실 때 시간 배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가사가 90분. 저희 유형사님들이 가사가 90분이 최대입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이거 다 포함해서 90분이에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정서는 보통 60분까지 1시간 정도 가능한데요. 저희 센터는 그냥 40분 정도로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가장 많이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신체 수발입니다. 유형사가 주되게 하는 일은 신체 수발입니다. 그래서 신체 수발 50분 이상, 이렇게 90분, 40분, 50분이 지금 180분이잖아요. 그래서 가사는 90분을 넘지 않고 정서는 40분을 가능한 넘지 않고 신체 수발은 50분 이상 가능한 한 많이 해도 상관없이 이렇게 가장 이렇게 배분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5등급이 아닌데 인지활동 지원에다가 일상생활 함께하기 거기에다 이렇게 시간 배분 해놓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5등급이 아니신 이상 그냥 가사, 정서, 신체 수발에다만 시간 배분을 하시고요. 인지활동 지원에는 시간 배분을 하지 않습니다. 네, 알고 하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 텐데 어르신의 개인사진 이제 서비스를 하다가 갑자기 가족들이 와가지고 회식한다고 어머니 모시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요양사업을 갔다가 가족들이 병원을 어머니 모시고 간다고 중간에 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전에는 저희 센터장님이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180번을 인정해주기도 했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갈수록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저희가 안 되는 걸로 저희가 가는 게 추세입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어머니 7시, 8시에 아침에 왔는데 아드님 오셔서 9시 반에 병원 모시고 갔어요. 그러면 남아서 잊지 마시고 태그 반드시 그 시간대로 찍으시고 같이 나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태그 찍으시고 종료해 주세요. 요양 서비스는 어르신과 요양사님이 반드시 붙어 있으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어머니가 심부름 시켰어요. 어머니가 슈퍼에서 뭐 사와라. 은행 가서 뭐 좀 해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르신과 어머니가 반드시 붙어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다 잘하고 계시죠? 네, 네. 과장님, 요거는 한 번만 더 제가 얘기할게요. 네. 요 부분에 대해서 이 공단에서요, 그러니까 그 추적을 해요. 그 어르신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보호자가 이렇게 이동한 거리 또 거기서 이동했을 때 뭔가를 이렇게 다 추적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발각을 하면 센터에 좀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건 별개 정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공단은 반드시 이거를요 끝까지 추적해요. 예, 1년이고 2년이고 자료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전문 그 팀이 있어요. 공단에서. 그래서 그거를 한두 번씩 이거를 한번 이렇게 체크합니다. 돌려요. 기계로. 그러면은 시간대하고 보호자하고 이렇게 나가서 어르신이 병원에 가서 뭔가 진료를 받았다라는 차트가 뜨잖아요. 그러면 차트가 떴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계속 집에서 혼자 계셔가지고 그 요양 서비스 시간을 다 끝낸 다음에 찍어서 나왔다. 이게 안 맞아요. 그럼 그때 이제 동행할 때는 괜찮은 거잖아요. 동행은 괜찮아요. 예. 대신 동행할 때는 반드시 찍고 종료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공단에서도 아무 저기가 없습니다. 꼭 이 부분을 좀 유념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다음에 지금 요즘 요것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받으시는 저희 복지사들과 요양사님들이 많으신데 특이사항 작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텐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반드시 특이사항 저희 태그를 찍으실 때 맨 끝부분에 사인하기 전에 특이사항 넣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주 2회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전엔 저희가 상태변화 기록지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어르신 상태를 이렇게 기록해서 제출하는 용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너무 서류가 많고 요양사님들이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 가능하면 좀 일을 줄이자 해서 그 상태변화 기록지를 없앴습니다. 그 대신에 상태변화 기록지에 써야 될 내용을 특이사항에 이렇게 일주일에 2번만 기록하게 하자 해가지고 이런 취지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어떻게 쓰시냐면요. 처음에 어르신의 상태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어르신 상태 요구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에게 어떻게 조치를 했다라고 선생님이 도와주실 서비스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랬더니 어르신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한 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죠. 지금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네, 다음 보시면요. 참고로 요 내용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우리 그 요양사 카톡방 있잖아요. 네네. 그거다 올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어르신이 기침이 심하셔서 따뜻한 물을 드리고 등을 두드려 드리니 가래가 나왔다. 가래가 없는 경우에는 기침이 좀 잦아지셨다. 아니면 두들겨 기침이 더 많아질 수도 있죠. 기침이 더 많아지셨다. 뭐 이런 식으로. 어르신이 우울해하셔서 노래를 불러드리니 좋아하시며 조금 밝아지셨다. 입맛이 없다고 하셔서 녹두죽을 쑤어드렸지만 부정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조금만 드신 후 못 드시겠다고 하셨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네. 어르신 빨래가 밀려있다고 걱정하셔서 빨래를 해드리니 속 시원하다고 좋아하셨다. 어르신이 등이 아파서 아프다 하셔서 파스를 붙여주니 시원하다고 하셨다. 아침에 가서 배고프다 하셔서 아침 식사를 차려드리니 잘 드셨다. 이런 겁니다. 네. 이렇게 길게 안 쓰시고요. 간단하지만 원인과 제공한 내용과 결과가 있으시면은 주 2회 정도 쓰시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5번째는요, 태그를 못 찍으신 날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시스템 장애라든가, 또한 요양사님들 핸드폰을 뭐 수리 중이라든가, 핸드폰을 바꿔서 뭐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으시다던가 이러셨을 때, 기록지 특이사항에 반드시 사유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태그를 못 찍었는데 시스템 장애가 가장 많거든요. 예, 뭐 비가 많이 온다던가, 공단의 시스템을 또 점검한다던가 이런 경우 시스템 장애 등으로 시스템 장애라고 꼭 기록지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휴일이나 야간, 장시간 서비스 제공, 3시간이 아닌 뭐 4시간이든가 8시간이라던가 이런 경우 서비스 제공한 시에도 특이사항에다가 반드시 수급자 요청으로 서비스를 실시, 요런 한글 정도 해주시면 좀 이제 공단에서 보거나 이럴 때 저희 좀 행정처리가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지향하는 건 태그 100%예요, 사실. 태그 100% 그러니까는 좀 까먹으실 수도 있고 또 좀 놓치시지 않도록 태그 100%를 좀 지향해 주셔서 태그를 안 찍으면 또 기록지 써야 되잖아요. 또 기록지 쓰면은 또 그 기록지를 저희가 보호자한테 또 주게 돼 있습니다. 공단 규정상. 근데 태그를 찍으면 그런 과정 모든 것이 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그를 찍는 거는 모든 행정 처리를 간편하게 하고 선생님들이 투명하게 요양 서비스를 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행정 처리, 간편한 행정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모두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당 행위에 대해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한 번씩 다 점검하고 가는 겁니다. 집어보고 가는 건데요. 어르신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공손한 태도로 잘 이야기하여 대처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센터와 의논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공손한 태도예요. 야, 나 오늘 김장 많이 해야 되니까 나 이거 김장 좀 해줘. 그럼 아이고 어머니 뭘 해요. 나 못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공손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김장을 해줘야 되나? 해야 되나? 아닙니다. 김장은 서비스에 들어가지 않아요. 네, 정중하게 사절하는 거예요. 네네. 안 통하면 센터에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족들을 위한, 예를 들면요. 가족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요구하고 계세요. 아유, 우리 아들 먹게 음식 좀 해놔.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지만 이 어르신, 이번 한 번은 해드리지만요.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만 제공해드린 게 공단 규정입니다. 양해 좀 부탁드려요. 아유, 얘기 안 하고 몰래 해주면 되잖아.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네. 그렇게 잘 설득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지나친 가사 위주의 업무를 요구하는 이런 집 좀 있습니다. 저희 센터도요. 네. 그럴 때는 어르신, 저희는 가사 도우미처럼 일을 하면 공단에 걸려서 현장 조사 받아요. 제가 요 말을 했을 때 어르신이 꿈틀했던 이 멘트예요. 요게요. 예. 다른 멘트 잘 안 받아들이는데 공단에서 현지 조사 나온다니까 움찔하시더라고요. 어떡하냐고 여태까지 다 했는데 그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양해 부탁드린다고. 공단 핑계를 좀 대십시오. 그리고 공단에서 현장 조사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꼭 얘기를 해주시면 어머님 좀 뜨끔하시겠지만 좀 그렇게 되실 것 같고요. 그러시면서 업무량을 조절하여서 가능한 한 신체 수발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그게 바람직한 요양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욕구가 나는 아니고 우리 아들 밥 해주는 게 내 욕구야. 나 다 필요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잘 얘기해서 센터와 좀 의논하셔야 되겠죠. 네, 이런 분이 또 저희 센터에 좀 계시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호칭에 대한 문제는 이제 옛날부터 저희가 좀 문제시 됐던 건데요. 아줌마라는 호칭. 어르신, 아줌마보다 요양사라고 불러주세요. 네. 또 괜찮은 어르신들은 누구 여사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호칭이 있을 때, 아줌마라고 들었을 때 그걸 또 가만히 계시는 요양사님이 계세요. 그랬을 때 가끔 한 번씩은 찔러줘야 됩니다. 이 복지사들은 이제 가족분들이나 어르신께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요양사님 스스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에이 어르신인데 뭐 괜찮아. 그런 마음 좋은 분도 계시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나은 요양 서비스가 되려면 어르신 요양사라 불러주세요. 아줌마 아니에요. 이렇게 한 번씩 좀 찔러주시면 또 원활한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런 사건이
있어서 제가 이제 올려봤는데요. 우리 할아버지 중에서 우리 요양사님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그러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일인데. 근데 이 요양사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그냥 묻고 넘기셨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르신께 단호하게 말씀드리셔야 되고요. 대부분 우리 남자 선생님 계시지만 대부분 여자 선생님이시죠? 누가 내 몸 만지는 거 싫으시죠? 그랬을 때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르신, 제가 누구죠? 어르신 부인이에요? 말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불편해서 어르신 돌봐드리기 힘들어 못 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어르신 못 돌봐드립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그게 처음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말씀하셔야 돼요. 처음에 있었을 때요. 그게 쭉 가시고 어르신이 굉장히 그거를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요양사님들의 대처 능력들을 현장에서 키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지사가 가가지고 얘기하지만 그때는 또 알아들으세요. 한다고 하지만 그 현장에서 요양사님들이 하나하나 헤쳐가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복지사들이 가서 해준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지금 선생님들께서 요양서비스 어르신 돌보시면서 생기시는 어떤 행정적인 일이나 아니면 어르신 돌보시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이런 거 담당 복지사와 얘기를 충분히 나누고 계신가요? 네. 나누고 계신가요? 아,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또 손실 선생님하고 오정 선생님하고 또 워낙 또 이렇게 또 말 잘 들어주고 우리 정말 외향적인 요양생 복지사님들이 와서 참 너무 좋은데 그렇게 잘 소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어르신 케어 시에 요양사님이 대처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담당 복지사에게 이야기하시고 상의하시면 저희 센터는 대책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나 결과가 요양사님 이제 잘 되는 분도 계신데요. 어느 면에서 요양사님들이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양사님 입장과 또 어르신 입장 중간에서 저희가 또 봐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르신들의 특별한 상태, 낙상, 사고, 다툼이나 케어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 담당 복지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원활하게 복지사와 반드시 소통을 해주세요. 힘들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문제를 잘 해결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나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는 양심껏 정말 센터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응급실 대처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어르신의 응급 상황으로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어르신이랑 같이 산책을 갔는데요. 어르신이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서 낙상 굴절을 하시거나 막 이러신 경우가 있으셨어요. 예전에. 지금은 좀 덜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반드시 가족한테 연락을 하셔서 119를 바로 부르시면 안 되고요. 가족한테 먼저 연락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가족한테 연락 안 하고 요양사가 일부러 119 불렀다가 가족이 굉장히 딴지 걸어도 저희가 엄청 애먹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가족한테 연락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하면은 빨리 불러주세요. 어떻게 뭐 얘기 있을 거예요. 그럼 119 그때 불러주시고 시설장이나 복지사주에게 반드시 연락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은 가족의 연락처를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주택에 케어하는 가족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복지사 연락처, 센터장 연락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이 이용하시는 병원이 있으실 거예요. 주택에 이용하시는 병원이 있으시고 감기나 작은 거 있을 때 이용하는 동네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 다 어딘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건 어디 있느냐?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께 수급자 교육자라고 해서 책을 하나 나눠드릴 텐데요. 그 화일 뒷부분에 보면은 어르신의 가족하고 어르신 이용하시는 주된 병원과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거를 핸드폰에도 저장하셔서 응급 상황이 있을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마지막인데요. 보호자 앱이라는 걸 설치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요양사님들이 일하시는 모든 내용 있죠. 저희가 여기서 전산에서 요양사님들 태그 찍으신 모든 내용은 공단에서 보호자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놨어요. 언제부터요? 꽤 됐습니다, 선생님. 처음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규정상은 요양사님들이 한 달 일을 하시고 나면 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서비스를 줬는지에 대해서 보호자한테 그 내용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기분 나쁘죠? 없어요. 그래. 건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근데 몇 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평가가 다가오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줄이고자 이제 요거를 하게 됐는데 보호자님께 전화를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어느 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어느 분들은 내가 그걸 봐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느 분들은 그냥 요양사님 믿고 맡기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느 면에서는 이제 내 부모를 요양사가 오늘 왔다 갔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양사님들이 찍은 서비스 시간 기록을 보호자도 볼 수 있게 우리가 쓰는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보호자도 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앱을 설치해서 요양사님들이 이렇게 시간 정도만 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깔고 있으니까 요양사님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런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퇴근 정상적으로 다 찍고요. 네네. 또 저기 어린이집 키우분이 케어도 막 잘하고 있는데 그거를 공단에서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감독 차원에서요? 아니요, 감독이 아니고 보호자의 알 권리인 것 같아요. 아니 보호자의 알 권리를 그거를 무슨 요양사의 인권을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믿기 못한다기보다는 그냥 그건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보호자의 입장에서 내 부모님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런 시간에 서비스를 해드렸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시간만 그렇게 시간만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시간만 확인하는 거예요. 시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도 아이가 둘인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어린 아이가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요거 궁금하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안 되면 태그가 찍히지가 않잖아. 3시간 찍히긴 찍혀요. 지켜는 지켜.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다. 네네. 보호자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귀찮아하고. 앱을 까는 거를요? 강연하죠. 네. 엄청 싫어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보호자들이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원하시는 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싫어하고. 네. 제가 요양사 입장에서 제가 엄청 혼났어요. 왜 이런 걸 하느냐고. 진짜 혼났어요. 그럴 때 무슨 소리 놓치는 거예요?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공단에서 해야 된다. 그래도 싫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이거 처음에 왔을 때 논란이 많았어요. 저희도 이게 행정처리가 너무 복잡하고 머리가 막 볼이 뛰어나고 막 이랬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좀 저희도 기분 나쁘기도 하다 뭐 어쩌다 하는데 공단에서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놔서 저희가 그냥 필요 없다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세요. 보호자들이 절반 이상은 안 해도 된다는 분이 있으신데 공단에서 그냥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서비스를 그냥 이렇게 감독이라기보다는 그냥 잘 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얘기하실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이 센터 평가를 하면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있을 텐데 그거잖아요. 그건 명확하게 네, 맞습니다. 알려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유사한 우리 신정환 신부장님이 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제 방문 요양 기관이 1등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걸 등급을 나눠요. A등급, B, C, D 하는데 저희 센터는 B등급 수준이에요. 지금 B등급
A등급 중에서 이제 약간 상위급에 있는 그런 센터고요. 여태까지 평가를 받았을 때. 근데 이제 A등급을 받았을 때 A등급 중에서도 상위 1%였던가요? 3%였던가요? 3%. 내에 있는 센터에 2천만 원인가 얼마 준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굉장히 많은 돈을 줍니다. 예? 어떻게 그거는 그래서 그 돈을 요양사님들한테 나눠줍니다. 비등급은 돈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잠깐만요. 저기 그러면은 그거 1등 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 예, 그게 듣고 싶어요. 가장 퍼센트를 많이 차지하는 게 예, 태그 100%. 그거. 태그 100%가 예. 그 평가 기준의 한 30% 이상 차지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태그를 많이 찍으라고 이렇게 권을 안 한 건 그런데요. 네. 저기 태그도 요양센터마다 다 틀리던데 일주일에 한 번만 찍는 데가 있고 우리들 며칠 두 번만 찍는 데가 있는데. 특이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태그도. 특이사항이고 특이사항. 예, 예.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특이사항에 대해서 예. 그 세 가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 기록을 하는 거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그만 찍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특이사항에 대해서 잘 써주는 특이사항을 게 쓰는 건데 네. 그 센터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데가 있고 우리들 같이 두 번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런가 궁금했어요. 그건 우리 그러니까 네, 차량입니다. 근데 저희는 많이 줄여서 지금 두 번 하는 거예요. 네. 5번 다 쓰면 돼도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우리 선생님들한테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어느 기준을 딱 세워서 5번 다 쓰세요 이러면 엄청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아예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어르신 하는 건데 그렇죠. 똑같은 말을 할 수가 두 번 없잖아. 쓰는 것도 할 말이 없어. 그럼 그래서 거짓말을 저희가 할 수도 없는 거고. 생각 끝에 그러면 우리가 한 2번 정도는 좀 선생님들이 써줄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태그 100% 가는 거고. 2번 정도는 저희가 정한 거예요 기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좀 해주시고요. 아까 이제 우리 이 회장님이 얘기했는데 상위 3% 안에 들어가면 뭐 얼마 공대는 나온다. 그럴 수 예, 그 상위 있거든요. 3%가 어디 지역 그 밑으로 나오면 전국이냐 이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전국이냐 시냐 뭐 시냐 구냐 전국이냐 뭐 시냐 이런 거 물어보는 우리 그럼 저희가 한 번도 그 3%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알고 얘기를 태그 100%가 안 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이 B에서 약간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올라가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막 우리가 우시아우시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지는 좋은데 네. 전에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가 태그 100% 한번 찍어봅시다 해가지고 막 독려했었잖아요. 그때 아마 거의 제가 알기로 보고받기로는 거의 100% 네, 한번 한 달 정도 딱 찍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정말로 잘 찍고 정리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일을 하신 만큼 잘 찍어서 선생님들한테도 아주 그냥 딱 부러지게 그냥 찍었다라고 해주시고 그것이 또 우리 센터에 반영이 되고 이러면 참 좋은 그런 그림인데 그게 안 될 때가 참 있을 때마다 좀 아쉽죠.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복지사 선생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계속 이제 같이 좀 케어하고 같이 좀 독려도 하고 그럴 테니까요. 어쨌든 요번에 이제 내년부터 아마 이게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잘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3%까지 올라가면 아마 여기 지금 다 오셔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 좋았을 텐데 저희 이렇게 또 소속된 선생님들이 이 반 이상이 또 오늘 참여를 못했어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또 이 현장에서 전달하는 거하고 또 개별적으로 가서 막 전달하는 게 이게 좀 강도가 달라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이미 이제 강도를 다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해보자 이러는데 다른 분들이 그걸 따라오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의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는 이런 모임을 좀 한번 모이십시다 이러면 한번 웬만하면 다 좀 90% 이상 참여해서 같이 좀 으쌰으쌰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갑작스럽게 우리 시설장이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못 나왔어요. 그래서 대타로 이렇게 우리 이 과장님이 해주셨는데 너무 잘하셨잖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평가 준비 때문에 저희가 복지사들을 사무실로 지금 행정 서류를 좀 많이 점검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유학생들한테 지나갔던 특이사항을 좀 써달라고 요청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조금 스트레스가 되시고 그러게 수가 있으신데 이제 복지사들이 좀 이렇게 좀 부탁드렸을 때 선생님 좀 최대한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현장에서 지금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그걸 100% 찍고 싶은데도 자리를 옮기든지 그럴 때는 안 돼서 못 찍는다는 거지. 그런 경우 있으니까. 예, 나 같은 경우는 그게 많았단 말이야. 네, 맞아요.